안녕하세요. 오토코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조건문을 배웠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구글 앱스 스크립트 업무 자동화에서 자료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료형은 이 구글 앱스 스크립트뿐만 아니라 파이썬이라든 자바스크립트든 자바든 굉장히 많은 곳에서 쓰이고 있거든요. 각각의 자료형에 대한 표현하는 방식은 조금 다를 수 있어도 어느 정도는 다 비슷하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료형을 알아두면 굉장히 유용하게 여러분들이 코딩하는데 훨씬 편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시간에는 기초 문법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형을 한번 해보고자 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7가지 자료형이 있는데 사실 이게 모두 포함되는 건 아니고 특히 많이 사용하는 자료형 중에 제가 7가지를 선별을 했습니다. 물론 이 다 7가지 중에서도 7가지 이내 중에 4개, 5개까지 정도만 사용하는 케이스도 있는데 어찌되었든 저는 이 7가지 자료형을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한번 어떻게 이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구글 앱스 스크립트를 활용할 때 자료를 처리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자료형이 총 몇 개가 있는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7가지라고 했는데 전체 제가 생각하는 7가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스트링 방식이 있고요. 스트링 방식. 이 방식은 이제 우리가 텍스트 데이터를 저장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텍스트를 저장할 때 이제 스트링 형식으로 쓰게 되고요. 그리고 넘버라는 타입이 있는데 이건 이제 정수, 소수 등 숫자를 저장할 때 사용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파이썬으로 따지면 인트 함수라든지 이런 거를 쓸 때 인트 함수라기보다는 인트 자료형에 대한 구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불리언은 우리가 true 또는 false 기반으로 값이 나오는 걸 확인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참과 거짓, 컴퓨터는 10, 10, 10과 같이 이진수로 참 또는 거짓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거와 같이 이제 어떤 조건값이 참이 되냐 거짓이 되냐 이걸 표현할 때 불리언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요. 그리고 우리는 특이하게도 이 undefined라는 걸 쓰는데 이 undefined는 값이 정의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분명한 건 널 변수와 좀 다르거든요. 널은 값이 없음인데 이 값이 정의되지 않음과 값이 없으면 분명한 게 다릅니다.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오브젝트는 여러 값을 저장하는 자료형으로 보시면 됩니다. 주로 키와 값 형태로 되는데 파이썬으로 따지면 딕셔너리 형태로 많이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심볼로 해가지고 심볼은 보유한 값, 객체, 속성, 충돌, 방지를 의미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관련된 내용을 제가 모두 표현을 할 건데요. 자, 그래서 이 7가지만 제가 표현한 부분도 있고, 그 이후에 더 나오는 거에 대한 부분은 제가 그때그때마다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7가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한번 코드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이해를 조금 더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구글 앱스 스크립트를 열어 가지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 앱스 스크립트를 열 때 이런 식으로 신규해서 여기 보이시죠? 구글 앱스 스크립트를 쓰기 위해서 2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더보기 해가지고 구글 앱스 스크립트 이걸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이 2가지의 차이점은 이 스프레드시트 자체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그 스프레드시트 기반의 업무 자동화를 할 때 쓰입니다. 어떤 의미냐? 스프레드시트에는 여러 셀과 값들이 있잖아요. 그 값들에 있는 값들을 바로바로 읽어오고 그거를 자동화하는데 굉장히 유용하다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를 보통 앱스 스크립트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이제 스프레드시트에 바로 직접적으로 긴밀하게 붙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구글 앱스 스크립트는 별도로 독립적으로 이제 앱스 스크립트를 실행하는 건데요. 이 경우에는 파일에 대한 ID 값이나 폴더 ID 값을 입력을 해서 그 관련된 파일에 대한 정보를 주어야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예를 들면 이 제 앱스 스크립트를 열어도 여러분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이 스프레드시트가 어디에서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알 수가 없어요. 반면에 스프레드시트 기반의 이게 앱스 스크립트를 쓴다면 여기 안에서 불러온 거기 때문에 여기 안에 있는 데이터를 자동으로 긁어올 수 있는 파일 아이디라는 것 자체가 내장되어서 이미 긴밀하게 붙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걸 쓰시던 간에 그냥 이 부분을 참고하시고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스프레드시트를 이용해서 앱스 스크립트를 열 거고요. 이렇게 열었을 때 앱스 스크립트를 열려면 확장 프로그램에 앱스 스크립트를 누르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들어왔는데, 자,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려야 되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간단하게 쓸 수 있는 몇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거는 그거죠. 스트링 해가지고 문자열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자열 해서 처음에 펑션을 넣는데요. 앱스 스크립트는 무조건 함수 기반으로 사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문자열 기준으로 우리가 예를 들면 뭐라고 할까요? 스트링 example 해서 제가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어떤 예를 들까요? 좀 찾아볼까요? 뭐 어떤 게 있는지 뭐 편하신 대로 쓰시면 되는데 저는 우선 var name 해가지고 변수 선언을 했는데 이게 이제 구글 앱스 스크립트에서 로거 해가지고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콘솔 로그와 로거가 있는데 로거는 구글 앱스 스크립트에서 특화되어 있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콘솔 로그는 자바스크립트 언어 베이스로 예전부터 사용했던 거라고 말씀을 이전 시간에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거 한번 저장하고 실행을 한번 해보면 자, 구글 앱스 스크립트 자체가 이렇게 화면에 표현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조금 변형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몇 가지 한번 더 예를 들어볼까요? 뭐 여기 이거 좀 삭제하고 파일 텍스트 해서 여기 안에 뭐 hello 뭐 앱스 스크립트라고 제가 한번 저장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로그에 여러 가지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텍스트에서 length 몇 글자인지에 대한 부분을 길이를 출력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로그에서 우리가 이 텍스트 자체에 모두 대문자로 표현하는 거 to uppercase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하면 모든 대문자로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반대로 로그 자체에서 자, 우리가 여기서 텍스트 넣어가지고요. 여기서 이제 to lower case 하면은 소문자로 들어가는데 여기 아니죠? lower case 하면 소문자로 들어가는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그에서 동일하게 뭐 텍스트 자체에 대한 부분에 이제 index of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apps라는 게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대한 특정 문자의 위치 찾기도 이렇게 찾을 수가 있고요. 또한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실행을 한번 해보면 네, 이게 지금 19개라는 글자가 이제 샜고요. 이걸 지금 대문자로 바꿔줬고 여기 대문자 보이시죠? 소문자로 다 바꿔줬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7번째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번째 글자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로그 자체에서 텍스트가 리플레이스 해가지고 텍스트 대한 값을 헬로우라는 걸 제가 어떤 걸로 바꿔요? 하이로 바꿔주면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 실행을 해보면 헬로우가 하이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 부분도 수정이 가능한 거 그걸 어떻게 썼냐? 리플레이스 함수를 썼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럼 이제 숫자형으로 들어갈 건데요. 숫자형은 좀 다시 한번 바꿔볼까요? 자, 우리가 문자열을 한번 테스트를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숫자형으로 우리가 바꿔볼 건데요. 자, 숫자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여러 가지로 많이 기존에 많이 썼었죠. 그래서 여기 안에는 저희가 넘버 example로 해가지고 넣어볼 거고요. 여기에 var
넘 해가지고 넘이 자체는 10이라는 숫자를 한번 넣어보고, 그리고 넘 2는 뭐 3.14라는 숫자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로그 해가지고 우리가 값 자체를 한번 더해 볼게요. 값을 한번 더해 보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 출력을 하면 보이시죠? 자, 13.14가 됩니다. 우리가 값을 더한 것 자체를 숫자로 인식을 하고 요거를 더한 걸로 보실 수가 있죠. 15로 바꿔도 그러면 값 자체가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숫자를 넣어서 이제 숫자를 다룰 수 있는 자료형인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조금 한번 다르게 한번 해볼까요? 아까처럼 A는 뭐 한 5로 두고 B를 한 2로 한번 두고, 여기서 이제 한번 좀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로그에서 여기에는 A 플러스 B 또 해보고, 이걸 몇 개 한번 복사해서 한번 다 빼볼게요. 빼보고 곱하기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나누기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뭐 여기에 나머지도 한번 구해보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게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 쓰이진 않지만 뭐 로그 해가지고 거듭 제곱, 매스, 내장 함수의 매스에 뭐 이제 파워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거듭 제곱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실행을 한번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실행을 땅 하면 딱 보이죠? 7, 그리고 빼기 3, 그리고 곱하기 10, 나누기 2.5, 그리고 이제 이 나머지 1, 그리고 거듭 제곱, 이제 5의 2승 해가지고 거듭 제곱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숫자 타입도 한번 해봤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불리언, 진리값 자체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우리가 여기에 불리언이라고 해서 진리값으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리언 해서 제가 테스트로 다시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 부분만 한번 바꿔볼까요? is active라는 해서 이게 true 값인지, 그리고 여기서 is complete라는 걸 제가 deactive라고 해볼까요? deactive는 false라는 걸 제가 한번 넣어줄게요. 변수로. 그리고 로그 자체에 값을 넣어서 is active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뭐 워낙 간단한 부분이어서 그냥 실행을 하면 바로 나올 거고요. 불리언 이그젠플 해가지고 없었으니까 아까 지금 삭제했다 그러고 true죠. 그럼 이거 그냥 is deactive 하면 그대로 실행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false. 그러면 이 불리언을 과연 도대체 어디서 쓰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한 예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조건문에서 많이 쓰여요. 사실 조건문에서. 뭐 예를 들면 성인의 나이가 20살이라고 하고, is 성인의 나이를 기준으로 어덜트 자체를 age로 하는데, 요거 자체를 이제 우리가 18살 이상으로 제가 집어넣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18살 이상일 때 이제 표현이 되냐라는 부분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제 로그로 제가 한번 찍어 볼까요? is adult 해가지고 한번 찍어 볼게요. 실행을 한번 해보면 true 값이 나오죠. 왜냐면 18살 이상인 거에 대한 age가 is adult로 넣어서 이 age가 18보다 크니까 이게 true가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이걸 15로 한번 바꿔볼까요? 그럼 false가 되죠. 그럼 이런 식으로 제가 20을 넣었는데, 그럼 이렇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뭐 조건문에서 어떻게 쓰냐, if문에서 is adult 여기서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해서 뭐 로그 자체에 대한 부분을 로그 자체를 뭐 성인입니다. 몇 살인지에 대한 부분 성인입니다. 그리고 else에서 여기서는 뭐 로그 자체를 뭐 어떻게 써요? 미성년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됩니다. 자, 이러면 지금 기준으로 20살이 18살보다 많으니까
여기 안에는 true 값이 표현이 됩니다. true 값이 표현이 되고요. 여기 안에는 true 값이 표현이 되고, 그랬을 때 성인입니다가 출력이 될 겁니다. 실행을 한번 해보면, 그쵸? true 값이고 성인입니다. 이게 출력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불리언, 진리값 자체는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 우리가 undefined라고 해서 좀 특이하다고 한 정의되지 않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undefined인 정의되지 않음은 제가 시간 관계상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면 제가 이 채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컨텐츠를 개선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아울러 영상 잘 보고 계시다면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토커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